국군 의무사령부 의무후송항공대 메디온 헬기 운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디온 헬기 운용 현황 및 부대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메디온 헬기 부대원 조종사를 포함해서 장병들께서 정말 어려운 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무후송항공대는 국산 수리온 헬기를 응급 환자 후송용으로 개조한 헬기를 8대 도입해서 운용 중인데 대당 263억 원씩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동 현황을 좀 봤습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평균적으로 보면 나흘에 한 번도 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또 평시에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전선에서 활동해야 될 엘리트 의무 항공 부대인데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으나 의무후송 항공대와 동일하게 용인에 있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19 특수임무단의 헬기 출동 횟수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같은 기간에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4,602회를 출동한 걸로 나와 있는데 경기도 119 특수임무단은 의무후송 전용 헬기 아닌 민간 소방 헬기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횟수상으로 보면 훨씬 많은 출동 횟수를 갖고 있고요. 이 헬기 2대도 보면 한 대는 125, 한 대는 81억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국민 혈세 2,100억 원 가량이 수입된 이런 메디온 헬기 8대가 이렇게 적게 출동하는 동안에 지난번에 훈련병이 가혹행위로 사경을 헤매다가 구급차로 이송하는 중 사망하는 이런 사고도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증인으로 중증 외상외과 분야의 권위자이시고 응급 헬기 출동 횟수하고 누적 비행 시간이 가장 많으신 유국종 국군 대전병원장을 모셨습니다. 증인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국군 의무후송항공대가 전시라든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부송자들을 제대로 후송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존경하는 유영원 의원님, 물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군은 전시에 뛰어난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더 많은 출동 건수, 더 많은 환자 구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작전 능력이 더 뛰어나게 향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 메디온 헬기 동체가 커서 착륙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어서 출동을 나갈 수가 없다. 개활지가 아닌 곳에서는 후이스트를 내릴 수 없다. 이런 해명들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기가 기체가 커서 출동을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착륙하기도 어렵고 후이스트 내리는 데 제한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죠.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왜냐하면 기체가 오히려 작아질 경우에는 헬기가 기체가 큰 중대형 헬기나 아니면 소형 헬기, 중소형 헬기를 이용할 때 각각의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데 오히려 지금 닥터 헬기로 많이 도입돼서 지금 소방이라든가 아니면 닥터 헬기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헬기 대표적인 기종의 AW109급이나 1W169 그 이하급의 헬기에서는 오히려 호이스트를 장착해서 구조구급의 임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헬기는 모든 면에서 기동을 할 때 중량대 추적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헬기에서 호이스트를 걸거나 해서 구조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오히려 승무원들이나 의료진들까지 다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둔하고 있는 저희 대전 소방 항공대 같은 경우에도 그 충북소방 항공에서도 운영하는 가와사키 기종의 BK117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호이스트를 거의 다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대형 헬기가 또 좋은 장점이 있고 중량대 추적비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단정지을 수는 없고 오히려 중대형 기종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단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기종을 선호할 수도 있지만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의무후송항공대 현 보직 중인 헬기 조종사 현황인데 보시다시피 배치된 지 24개월, 36개월, 67개월, 34개월 등 수년이 되도록 출동을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조종사 분들도 6분이나 계십니다. 물론 다른 훈련이라든지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이 중 5분은 가군 군번 출신이 아닌 군 간부입니다. 비행 시간도 문제인데요. 소령대의 준위계급 중 의무후송항공대 배치 후 누적된 메디온 헬기 비행 시간이 1,000시간이 넘는 분은 한 분도 없고요. 누적 비행시간이 1,000시간을 초과하는 헬기 조종사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증인께서는 아주대 중증 외상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비행시간 1,000시간도 안 되는 이 조종사분들과 응급 출동을 나가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대부분 소방항공대원이라든가 해양경찰 항공대 그리고 미 육군 의무항공대 더스트오프팀 미군 파일럿들하고 비행을 했었는데 구조적으로 그쪽 항공대는 파일럿 양성 트랙에서 보면은 고정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타시는 여객기 같은 고정익 항공기를 운영하는 파일럿을 양성하는 시스템은 그 공군에서 배출되는 파일럿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많이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대학이라든가 한서대학에서 양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회전익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군에서 항공작전사령부라든가 해군항공사령부, 공군 육전단 그런 몇 군데 군에서 대부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성된 파일럿들 중에서 사실은 비행시간이 적어도 한 1,500시간 정도 되시는 분들부터 소방항공대라든가 이런 최정예 민간 시빌리언 섹터에서의 항공대에 입사 지원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소방항공대나 그 해양경찰 이런 데 있는 베테랑 항공사분들이 군에 있는 현역들보다 당연히 비행시간 자체가 많고 경험도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군에서 이걸 한다 못한다 차원이 아니라 항공전력은 회전익 항공전력이 전체 이 국가 항공자산의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군의 어떤 섹터에서는 전력이 떨어지고 또 어느 지역은 전력이 높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회전익 전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양성되는 트랙이 군에서 거의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군, 민관군 합동으로 잘 항공 플랫폼을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 중위께서는 이제 미군들하고 연합훈련도 적극적으로 많이 나가시고 특히 미군 헬기 동승에서 서북도서라든지 이런 데 출동하신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들은 수많은 실전을 통해서 의무승 항공을 실전적으로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발전시키고 있는데 한국군은 이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무 후송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은 미군으로부터 배울 점도 많고 개선할 여지도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 증인께서도 이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증인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처럼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이 회전익 항공 전력에 굉장히 극도로 위험성을 가진 지역에서 우리 군이 인위적으로 거기서 전쟁 지역에 참전을 해서 경험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도 얼마든지 소방항공대라든가 아니면 일반 닥터 헬기가 구조 구급 임무에 있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항공전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 항공전력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항공전력에 많이 같이 동참함으로써 같이 실전 경험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민관군 복합적인 항공전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